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쌀쌀한 계절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데요. 외투를 착용해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실내 공간 역시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교차에 대비해 적당한 두께의 외투를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세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면역력을 기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조한 환절기에는 우리 몸도 함께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의 수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90%가 물로 이루어진 만큼 물은 정말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수시로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해주시고 콩,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로션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핸드크림, 립밤을 발라 피부 보습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사소한 실천을 통해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장 쉬운 실천, 바로 헌혈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인 헌혈을 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몇 개의 약물과 주사제는 혈액 및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는 과거에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혈 전 약물과 주사제 종류를 꼭 체크한 후 헌혈하러 가세요. 헌혈을 했다면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혈관 미주 신경 반응, 긴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장에 분포돼 있는 신경이 자극돼 오심, 구토,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헌혈 전 30분 이내에 500ml 정도의 물 섭취, 헌혈 중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거나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할 수 있답니다. 피하 출혈 및 혈종, 헌혈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피부 사이에 스며들어 생길 수 있으나 충분히 지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소 피부 반응, 소독약이나 일회용 반창고에 의해 체열 부위에 가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신경 손상, 드물지만 헌혈 시 혈관 주위의 신경이 손상받아 감각 이상, 통증, 근력 감소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혈전 정맥염, 열감, 압통, 국소 통증, 발적,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예방을 위해 헌혈 후 정맥 천자 부위에 일회용 반창고를 최소한 4시간 이상 부착해 주세요. 팔 통증, 헌혈 중 또는 헌혈 후
수시간 이내에 헌혈한 팔에 발생하는 심한 국소적인 방사통으로 통증 외에 다른 특이 증상은 없답니다. 구연산 반응. 성분 헌혈 시 항응고제가 헌혈자에게 주입돼 재채기, 입술 떨림, 오심, 구토, 목 뒷부분의 추운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유 등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건강한 사랑 나눔, 헌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생활 곳곳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니멀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 등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이 미니멀 라이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버리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미니멀 라이프는 시작됩니다. 물건을 처분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1년 이상 입지 않았던 옷 등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아직은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면 중고장터에 판매하거나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다시 생각해보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순간의 충동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중복된 상품을 사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정리정돈.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졌다면 그 물건들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 주세요. 물건을 찾는 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들의 정돈 동선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수납해 주세요. 물건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전부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꼭 필요한 물건을 남겨두는 것을 추구한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찾는 미니멀 라이프, 하나씩 노력해 볼까요? 성공적인 미니멀 라이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지구가 한 해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생태 자원을 모두 써버린 날을 뜻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부터 생태적 적자 상태가 됐는데요. 지구가 생태 자원을 생산하는 것보다 인류가 소비하는 생태 자원이 더 많음을 뜻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심각해진다면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로 웨이스트는 우리의 사소한 소비 습관을 바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물건들은 재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쉬운 예로 수시로 쓰는 휴지나 일회용 티슈 대신 손수건을 챙겨 다니며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손세정제가 아닌 비누 형태로 된 비누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사용도 줄일 수 있겠죠? 우리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비닐랩의 사용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밀랍랩이라는 대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밀랍은 일벌의 배 부분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튼튼한 벌집을 만들 수 있답니다. 방수의 기능이 있는 밀랍을 천에 입혀 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밀랍랩인데요. 그 방수력을 이용해서 그릇을 감싸거나 음식을 감싸서 랩처럼 활용을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생수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 먹는데요. 생수를 사 먹는 대신에 수돗물을 끓여 먹는 방법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도움이 된답니다.
이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돼서 요즘에는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거나 종이 빨대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적인 패턴과 트렌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한다면 수월한 제로 웨이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 하나씩 실천해 주세요. 갈란드란 꽃을 여러 가지 장식 재료들과 함께 엮어서 길게 만든 화훼류 장식을 뜻합니다. 벽에 걸어 놓으면 멋진 장식이 되어 파티나 특별한 날 포인트로 걸어둘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활용도 높은 조화, 갈란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나뭇가지, 잎과 꽃 소재 조화, 케이블 타이, 와이어, 글루건, 리본. 자신이 만들 갈란드의 크기를 생각해 길이를 잘라주세요. 나뭇가지를 서로 얽히게 일자로 엮어 와이어로 고정합니다. 얽힌 나뭇가지를 케이블 타이로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먼저 조화 잎 소재를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엮어줍니다. 어울리는 조합으로 조화꽃을 배치한 후 글루건으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꽃의 개수와 위치는 자신이 연출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울리는 리본을 양 끝에 묶어 거리를 만들면 완성! 요즘 조화는 생화만큼 생동감이 뛰어나서 인위적인 느낌이 적습니다. 조화 특성상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든 상태로 오래도록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이 큰 장점인데요. 계절별로 어울리는 조화나 소재들을 추가해 1년 내내 감상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갈란드 만들어 보세요.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5분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서 골든타임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도심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일부 운전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긴급 차량에 어떻게 길을 터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해 정차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좁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해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 긴급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에 맞게 이동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편도 1,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피해서 가고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진입로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을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일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면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께서는 잠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신호를 더 기다리는 2, 3분 동안 긴급 차량이 2~3명 이상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데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터 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배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길을 넓히는 첫걸음입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이에 2016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안전 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시속 50km로 충돌하면 72.7%, 시속 30km로 충돌하면 15.4%로 속도가 줄어들수록 피해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63.6%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시행한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가 줄면서 교통지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줄어도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고요.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금도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도 대구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km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 속도를 감안해 시속 40km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습니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km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장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거죠?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벌점 제도를 통해 최대 면허 정지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안전운전을 잘 실천해 오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에 생긴 제도로 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벌점, 정지일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매일 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들도 나중에 운전할 때를 대비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무위반으로 서약 기간 중 교통법을 잘 지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무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 모두 가능한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정부24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해준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그 후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존에 서약하셨던 분이라면 특혜 점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서약으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18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혹은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 경찰청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꼭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서약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셔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신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1년 동안 무사히 성공을 하신 다음에는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성공하신 후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위반이 계속된다면 1년에 10점씩 해서 계속적으로 마일리지가 누적이 됩니다.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서 면허 벌점을 갖다가 공제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하신다는 행동만으로도 교통법규를 지키시려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